네, 안녕하세요. 김종욱입니다. 자, 최근 들어서 학술 정보나 아니면은 기타 좀 깊은 정보들을 찾아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뭐 AI나 이런 것들을 공부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바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리서치에서는 전 세계에 있는 학술 정보들을 가공해서 모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외부의 서비스 형태로 바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는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마이크로소프트가 검색 엔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빙이라고 하는 검색 엔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점유율 1위는 물론 구글이지만 빙이 2등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검색을 했을 때 국내 문제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반적인 학술 문제나 아니면은 뭐 우리가 API를 찾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일단은 빙으로도 어느 정도 충분히 커버 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은 검색 엔진에 가셔서 검색을 하실 때 마이크로소프트 아카데믹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로 검색을 하시면 이런 결과물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결과물들 중에서 제일 처음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아카데믹이라고 하는 이 사이트에 가보시면 바로 이런 페이지로 볼 수가 있어요. 이 페이지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제목이 마이크로소프트 아카데믹 그래프라고 하는 서비스입니다. 자, 이 서비스가 뭐냐 하면 전 세계의 그 웹사이트나 뭐 기타 등등 사이트를 이렇게 뒤지겠죠. 뒤져서 이제 빙이 긁어 온 자료들 중에서 학술 정보나 아니면 논문 그리고 저자들에 대한 정보들을 모아서 하나의 데이터셋으로 만들고 이걸 검색도 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한테 바로 서비스로 이 데이터셋을 제공해 주는 그런 형태의 서비스가 바로 마이크로소프트 아카데믹 그래프라고 하는 서비스입니다. 보통 줄여서 MAG, 마그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자, 이걸 활용하는 방법은 한 3가지 정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미 이 데이터를 여러분들한테 바로 검색을 할 수 있게끔 웹사이트를 바로 열어놨어요. 그래서 그 웹사이트를 들어가서 바로 검색을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이걸 API 형태로 사용을 할 수도 있는데, 저희 두 번째로 보이는 이 마이크로소프트 아카데믹 날리지 API라고 되어 있는 이 서비스가 바로 해당되는 서비스입니다. 자, API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주거나 아니면 저자의 이름을 주면 그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 monthly quote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사용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서비스에 붙여놓고 마음껏 쓰기에는 제약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정 부분 뭐 그렇게 트래픽이 많지 않다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죠. 자, 그리고 이 MAG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 데이터셋을 통째로 내가 내 스토리지에 다운받아져 있는 이 스토리지에서 내가 열심히 검색을 데이터 여러 가지 도구들을 이용을 해서 검색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제일 먼저 웹사이트 형태로 되어 있는 걸 먼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아카데믹 microsoft.com/home이라고 되어 있는 이 주소에 가보시면 자, 약간 검색 엔진처럼 만들어 놨죠. 여기에다가 바로 키워드를 주면 바로 검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토픽이나 뭐 저자나 저널 등등을 입력을 하시면 관련되어 있는 정보들을 바로 찾을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는 컴퓨터 비전이라는 학문을 한번 검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컴퓨터 비전에 관련되어 있는 정보들을 바로 찾아서 결과를 돌려줍니다. 자, 컴퓨터 비전에 대한 전 세계 자료들 중에서 탑 1으로 올라가 있는 자료가 여기 보면 이미지 레코니션과 관련되어 있는 자료가 여기 찾아진 게 보이고요. 여기 저자들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도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아주 간략한 소개도 한 초록 정도의 정보가 여기 올라와 있고요. 자, IRS VRC에서 뭘 했다 이런 자료들이 있는데 이 자료들을 옆에 보시면 관련되어 있는 탑 토픽들, 자, 그리고 퍼블리셔, 그리고 저자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도 바로 보실 수가 있고요. 제 중에서 우리가 적당한 저자를 선택을 해보면 자, 여기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있고 여기에는 참여한 학교들이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자, 학교들이 보이고 마이크로소프트를 제가 선택을 하자 2명의 사람이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은 마이크로소프트 직원인가 봐요. 그래서 직원 2명과 그리고
학교에 속해 있는 사람들 이렇게 참여한 게 보입니다. 자, 이 자료를 이렇게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좀 더 자세한 정보들도 볼 수가 있고요. 다음에 여기에 보면 뷰 PDF라고 되어 있죠. 이걸 눌러서 접속을 해보면 바로 이렇게 PDF로 된 자료들도 바로 연결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완전히 막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를 이렇게 접근해서 보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죠. 자,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컴퓨터 비전 쪽에 논문으로 잘 정리되어 있는 이런 데이터들을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해도 굉장히 쓸만한 정보고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정보들을 보면 전부 다 시줄 날줄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를 선택을 하게 되면 바로 이 저자가 어떤 작업을 했는지 이런 내용들도 바로 연결해서 확인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바로 이 저자의 연도별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이런 데이터들도 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주로 어떤 토픽에 관여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 서비스, 여기서 바로 검색을 해서 사용하는 형태의 서비스로도 충분히 활용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좀 더 다른 방식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아카데믹 그래프에 대한 도큐멘트 문서가 여기 나와 있고요. 자, 아까처럼 이렇게 웹사이트에서 직접 검색을 하거나 아니면 나는 조금 다른 형태로 이걸 좀 가공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냐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작업이 바로 이 작업입니다. 여기 보시면 Get Microsoft Academic Graph on Azure Storage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애저의 저장 공간을 만들고 이 저장 공간에 대한 정보를 여기 담당자한테 이메일로 보내게 되면 이쪽으로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데이터를 전달해 주는 식으로 동작이 됩니다. 자,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기처럼 애저 계정을 만드셔야 됩니다. 애저 안에서 스토리지 어카운트를 먼저 만드시고, 자, 만들 때 줘야 되는 정보들은 여기에서 서브스크립션 키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서브스크립션을 지정을 해주시고, 다음에 리소스 그룹, 다음에 어카운트의 이름, 그리고 로케이션. 자, 그 다음에 성능은 뭐 좋을 것까지는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기본 스탠다드를 선택을 하시면 되고, 다음에 어카운트의 스토리지 타입은 버전 2, V2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복제는 LRS로 선택을 하시고, 다음에 액세스 티어는 쿨 티어로 선택을 하시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팅을 마치고 나면 요걸 가지고 바로 크리에이트를 누르게 되면 바로 스토리지 계정이 생기고요. 스토리지 계정이 생성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여기 보이는 아카데믹 API @microsoft.com으로 이메일을 보내시면 됩니다. 자, 이 이메일을 보낼 때는 필요한 정보가 여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떤 회사 이름, 그리고 회사 안에서 자기 이름, 그리고 자기의 부서명, 다음에 롤 이런 것들을 함께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바로 제출하시고 그 다음에 Azure Storage의 어카운트의 이름, 그리고 Azure Storage의 프라이머리 키 이렇게 두 가지 정보를 함께 써주시게 되면, 자, 보통 이럴 때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모델을 선택을 해야 돼요. 자, One Time Provisioning of Most Recent MAG 릴리즈라고 되어 있죠. 딱 한 번만 다운로드 받는 모델로 할 거냐, 아니면 자동으로 하루나 이틀 단위로 계속해서 데이터를 받느냐라고 했을 때 대부분 다 2번을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자동으로 계속 다운받는 이 모델을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만든 스토리지에다가 이 마이크로소프트 리서치에 계속 빙으로 모아진 데이터들을 스토리지에다가 계속 부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동으로 해서 계속 부어진 이 서비스를 우리가 검색을 하고 가공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이런 형태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저도 어제 작업을 해봤고요. 어제 이렇게 스토리지를 하나 만들었고, 이 스토리지에서 여기에서 제가 액세스 키를 선택을 해서, 자, 여기 스토리지의 이름 그리고 키의 이름, 이렇게 키값 이렇게 두 개의 값을 생성을 해서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니까 여기 컨테이너 쪽에 가보시면 새로운 컨테이너가 이렇게 생긴 게 보여요. MAG하고 바로 전달받는 이 마지막 날짜가 있죠. 3월 6일자 버전으로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샘플, 그리고 자연어 처리, 그리고 MAG에 들어가 보시면 각종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자, 요 데이터들 같은 경우에는 42기가짜리도 있고 33기가짜리, 61기가짜리. 자, 전체적으로 사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데이터들을 어떻게 하면 잘 다루고 할 거냐에 대한 고민이 생기겠죠.
이때 우리가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제일 먼저 Azure Data Lake Analytics라고 하는 이 서비스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Azure Data Lake Analytics라고 하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바로 해당되는 서비스에 쿼리를 하고 결과를 가져오는 것들을 할 수가 있고요. 안에 있는 그 데이터의 포맷이나 엔티티 같은 건 여기 문서에 함께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Azure Data Bricks라고 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또 최근에 열심히 또 밀고 있는 서비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다음에 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풀텍스트를 서치할 수 있는 서비스 중에 바로 Azure Search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Azure Search를 이용하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 방법 정도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이제 가공해서 검색을 해서 내가 원하는 형태의 서비스를 만드는 건 그다음부터는 이제 데이터를 가공하고 처리하는 쪽의 영역의 일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소개해 드릴 서비스는 뭐냐 하면 이걸 API 형태로 바로 사용을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날리지 API를 소개해 드리는 사이트인데요. 이 날리지 API에는 여기에 대한 어떤 해석이나 아니면 평가, 그리고 캘크 히스토그램이라고 해서 이렇게 수치 형태로 보여주는 거, 다음에 유사도를 보여주는 이런 기능들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내가 뭔가 연구를 하다가 이 연구와 관련되어 있는 자료들을 함께 찾아보고 싶을 때 이런 API를 같이 연동하면 굉장히 유용하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API를 그냥 제공해 드리는 형태 같은 경우에는 그 사용량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계를 잘 보시고 그 한계를 넘어서게 된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마이크로소프트 아카데믹 날리지 익스플로레이션 서비스라고 하는, 보통은 줄여서 MAKES라고 부르는 이 서비스입니다. 자, 이 서비스는 아까하고 굉장히 유사하긴 한데 그 관련되어 있는 그 데이터만 내려다 주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검색을 할 수 있는 그 서비스까지 같이 내려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따로 데이터 브릭스나 Azure Lake Analytics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검색을 하는 서비스를 만드는 게 아니라 주어져 있는 서비스를 바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보시는 바와 같이 가상 머신 하나 만들고 이 가상 머신에다가 데이터와 서비스를 같이 프로비저링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사용량이 많아도 필요하면 이렇게 스케일셋 같은 걸 만들어서 유연하게 대처를 할 수가 있고, 또 내가 만든 서비스의 그 용량 안에서는 무한정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내가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제 이런 방식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테스트 해보거나 아니면 사용량이 아주 작다라고 하면 날리지 API를 그냥 사용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그게 아니라 나만의 커스터마이징 된 서비스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스토리지를 다운받아서 각종 그 데이터 어널리틱스와 관련되어 있는 서비스들을 이용을 해서 내가 원하는 형태대로 정리를 해서 또 나만의 서비스를 만들어 사용하는 방법, 혹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해주는 이런 서비스를 내 가상 머신에 같이 배포해서 사용하는 방법, 이렇게 몇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여기에는 이 검색할 수 있는 이 사이트만 잘 활용하셔도 굉장히 큰 효과가 있을 거고요. 그게 아니라 나는 본격적으로 연구 자료들을 뭔가 연동해서 뭔가 해보고 싶다, 아니면 학내만과 뭔가 연동을 하거나 연구소 안에 뭔가를 구축하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API나 혹은 스토리지를 다운받아서 분석하는 방법, 혹은 관련되어 있는 API까지 같이 다운받아서 사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굉장히 좀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평소에 잘 사용하지 않는 학술적인 내용이지만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소개해 드렸습니다.